자, 242쪽 봐주세요. 수용 사용 방식이 한 사업식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파트 왔어요. 이 파트.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왔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 방식이냐 환지 방식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틀을 잡는다라면 우리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땅은 두 땅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성 토지 등과 원형지 이 두 땅이 존재해요.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두 땅이 환지 아니면 보류지거든요. 보류지. 이렇게 체계를 잡으실 때, 아까 환지에서는 제가 시행자가 자기가 취득을 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반인에게. 그 땅이 바로 그 땅이 조성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행자가 어떤 토지 등을 얘기하나 조성한 땅을 얘기하거든요.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도시화 사업의 목적대로 조성한 땅을 조성토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산업용 신도시라면 공장 지을 땅으로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성토지가 주로 수용 사용 방식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게 이 방식이라고 했잖아. 일반에게 주는 게 주로 조성토지예요. 그럼 원형지라는 것은 조성토지의 반대를 얘기합니다. 원래 원자 형태 형자니까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땅이 원형지예요. 시행자가 손댄 땅이 조성토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는 게 원형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취득해서 도시화 사업 목적대로 조성한 것이 조성토지라, 원래 수용사용 방식은 초기에는 이 조성토지만 있었어요. 원형지라는 것은 시행자가 손대지 않은 땅이 왜 필요합니까? 원래는 조성토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원형지는 특수한 땅으로 나온 거야. 특수한 땅으로. 이거는 아무에게나 못 줍니다. 원래 없어도 되는데 특정인에게 줄 필요가 있을 때 따로 주는 것을 원형지라고 해요. 그래서 수용상에서는 주된 땅이 조성토지고 특별한 땅이 이제 원형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환지할 때는 환지가 주된 땅이에요. 환지에서는 교환주는 땅 자체가 소유자에게 주는 땅이 환지 아닙니까? 환지 아닌 거를 보류지라고 하거든요. 주된 땅이 환지고 그렇지 않은 특수한 땅이 보류지라면 수용상에서는 조성토지가 주된 땅이고 없어도 된 특수한 땅이 원형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땅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용사항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이렇게 놓고 보시되 01번의 수용사항부터. 당연히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시행자가 수용사항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는 수용사항권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도 공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사용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간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요. 양가로 2번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원래 시행자가 수용사용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단점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없는 민간인이 그냥 수용부터 해서 일 저질렀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질까 봐. 민간이 수용사용권 가집니다만 민간 시행자가 수용사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요건을 통과해야지만 수용사용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 요건은 우리 앞에서 도중계획 시설 사업할 때 사인이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청났죠? 거기랑 취지가 비슷한 거예요. 엄청난 요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똑같지만 여기처럼 보통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라면은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가 직접 소유를 안 해도 다른 사람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만 여기는 직접 소유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쪽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민간에 대한 차별이 더 중요하고요. 자, 양가로 2번에 토지 소유자 및 민간에 해당하는 시행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겹쳐서 쓴 것이고 그냥 민간 시행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민간 시행자에서 굳이 얘기하면은 조합은 제외한다는 거죠. 조합은 처음부터 여기서 시행자가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결국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라는 점에서 다르다니까. 일반 동의와 숫자는 같지만 직접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4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민간 시행자의 동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게.
민간인이 이 수용상에서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 도시개발을 할 그 전체 땅, 물론 그 전체 땅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돼. 네? 참 대단하잖아요. 판교 신도시의 3분의 2 이상을 미리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요건이에요. 민간시에 대한 차별. 이래야 수용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머지 얘기 중에서 앞에서 제가 수용상에 대한 일반적 얘기했으니까요. 양가로 3번에 수용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토법을 준용하는 거 똑같죠. 준용할 때 특례가 양가로 4번인데 이 특례에서 동그라미 1번 특례가 특이한 겁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이 공토법을 준용할 때 수용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특이합니다. 아주.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수용상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각 법에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라고 했죠. 보통은. 근데 여기서만큼은 실식의 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수용상의 세부 목록 고시고, 이 수용사용의 세부 목록은 여기 안 배웠지만 개발계획의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개발계획의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수용상의 세부 목록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수용사용을 할 때 무엇을 수용사용할지 그 세부 목록, 수용상의 세목을 고시한 때 그때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업인정을. 그럼 왜 여기서만 이때 실식의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그때 개발계획 내용 중에 하나로 땡겨지느냐. 다른 수용상과 달리 여기서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수용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용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다른 것처럼 보게 되면은 보상가가 너무 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인정 받고 나서 수용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맨 앞에 개발계획 단계에서 무엇을 장차 수용사용할지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그 순간이면은 아직 오르기 전이죠. 기습적으로 이제 목록이 발표될 때니까 오르기 전에 하겠다는 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여기서만 그런 거야. 이때가 아니고 이때가 된다고. 개발 내용 중에 수용상 세부 목록. 이게 특이해서 여기서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은 역시 1년 안 쓰는 거 똑같잖아요.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하면 된다. 그것도 여기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하고는 시행기간 종료. 다 개발계획과 관련돼 있네요, 여기는.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수용상에서 이제 핵심을 보셨고, 02번에 토지상환 채권 들어갑니다. 토지상환 채권. 자, 우리 토지상환 채권이나 뭐 선수금이나 다 수용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제가 기존에 핵심을 이미 말씀드렸었죠. 토지상환 채권이라면 채권은 채권인데 토지로 상환한 채권을 얘기합니다. 토지로 상환한 채권. 토지로 갚아주는 채권이에요. 자, 수용 사용할 때 매수 대금은 당연히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 현금 대신에 매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대신에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주고, 요 채권 산 사람에게도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토지로 갚아주게 되면은 요거 발행하는 것만큼 현금이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항상 수용사용에서는 이 시행자가 돈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이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한 조치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말이 토지상환 채권이지, 토지나 건축물로도 상환할 수 있어요. 토지나 건축물 둘 중에 하나로 상환하는 걸 얘기합니다. 줄여서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고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을 얘기합니다. 환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수용해서 매수대금 많이 들어갈 때 그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결국 값어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토지 하나값 또는 건축물 하나값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채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큰 채권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다. 우리 공법에 나오는 4가지 채권 중에 이렇게 큰 채권, 비슷한 채권은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 상환사채가 있다라고 했어요. 11월 달에 들으신 분은 벌써 막 반복해서 듣잖아, 그죠? 예? 주택 상환사채 할 때도 얘기했고, 요거 처음 얘기할 때도 지금 3번째 반복이 되겠네. 3번째. 계속 관련된 걸 같이 얘기하니까. 나중에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받는 사채이기 때문에 그 주택 하나 값이고, 요거는 토지나 건축물 하나 값이니까 비슷하게 큰 채권이고, 이런 큰 채권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큰 채권의 공통점. 이런 큰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지만 시행자 중에서도 못 믿는 민간 시행자는 차별받는다.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큰 채권을 발행할 때는 좋죠. 돈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갚아주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채권 산 사람 큰일 나잖아. 그래서 이런 큰 채권은 민간 해당하는 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큰 채권의 공통점. 그리고 이런 큰 채권은 그 채권 소유자 이름이 채권 원부에 표시되는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기명식으로. 채권 소유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기명, 무기명 증권이 아니고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도 둘의 공통점이고, 그거는 큰 채권의 공통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만 있는 얘기 중에서 하나는, 시행자가 이걸 발행을 할 때 매수자금의 전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느냐,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냐, 그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대금의 전부를 위해서도 가능한가요? 일부를 위해서만 가능한가요? 둘 다? 요거만? 전부를 지급해서 발행한다면 틀려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수용할 때 만약에 현재 전체 매수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 발행할 수 있다면 이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현금 안 주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주고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죠. 여기 있는 땅 소유자 등에게. 그러면 결국 토지나 건축물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을 누구만 받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겠네? 그럼 환지랑 똑같아지는데? 수용에서는 일반인에게 주려고 수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환지랑 똑같아지기 전부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 전부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에? 원래 돈으로 줘야 되는데 부족한 것만큼 일부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요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전체 반을 넘지 못해요.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최소 반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취지예요. 그래서 전부는 안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는. 자, 02번의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보시면 양가로 1번의 시행자의 권한입니다. 시행자는 토지가 원하면 보통 사람들이 원할 텐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잘 체크하시고, 이걸 전부라면 틀린단 말이에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십니까? 243쪽을 보셔야 돼요. 243쪽에 양가로 1번 얘기예요. 지금 일부를 체크하시라고. 이걸 전부라면 틀린다니까요. 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으로 상환한 채권, 이게 토지상환 채권인데요. 토지나 건축으로 상환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역시 민간 시행자는 그 얘기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민간시에 대한 차별. 이건 큰 채권의 공통점이라고 했잖아. 민간시에 대한 차별. 공공이 발행할 때 보증을 받으라면 틀립니다. 민간이 발행할 때만. 그리고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 발행 규모가 아까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게 0의 내용이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해당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최소 반을 넘기지 못하니까 최소 반은 일반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을 넘기지 못합니다.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이 발행 규모예요. 그리고 발행 방법 6번을 보시면은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큰 채권의 공통점이죠. 채권 소유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을 합니다.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을 해요.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03번의 옆에서는 1번의 이주대책 수립도 여기 나오는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주대책 수립. 시행자는 공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런데 수용 사용할 때 이건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는. 그러니까 수용 사용으로서도 이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으면, 생활의 근거랑 상관없으면 돈으로만 보상해 주면 끝이지만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있으면 생활의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돈 외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책,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주대책 수립 시행 의무입니다.
뭐 수용을 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을 당하는데 뭐 예? 그냥 뭐 밭 정도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돈으로만 보상해 주면 되죠. 근데 밭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살던 사람이라 그러면 살 집을 마련해 줘야지. 그게 이대적 수립시행의무예요. 생활의 근거를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선수금 얘기 안 합니다. 또 선수금. 선수금도 아까 토지상환 채권처럼 요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먼저선 받을 수 그러니까 먼저 받는 돈이에요. 이 분양할 토지업처럼 완성하고 나서 파는 게 보통이지만 미리 계약을 하고 건물은 나중에 토지나 건물은 나중에 주겠습니다만 그 돈을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그 돈을 미리 받는 게 선수금이란 말이에요. 미리 받아서 사업비에 충당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선수금 제도도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선수금은 개별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든 일부든 뭐 상관없어요. 자, 양가를 1번 보시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지법으로 조성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이게 조성토지가 보통의 땅이라고 있고 목적으로 조성한 땅을 얘기하니까요. 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땅을 원형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형지. 그러니까 이 수용사용법에서 나오는 조성토지가 됐든 원형지가 됐든 두 땅 다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미리 받을 수 있고 미리 받는 돈을 선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환지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상에서 나오는 제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원형지 얘기가 나옵니다. 원형지 얘기가 나와요. 04번에.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원형지 얘기예요.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구별해서 일반해 주는 게 조성토지, 손대지 않은 게 원형지. 자, 여기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틀을 잡아드렸는데 조성토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원형지부터 나왔는데 글쎄 원래 이것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원형지는 없어도 된다니까. 원형지는 나중에 나온 제도인데 이곳이 조성토지와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가격이 싸고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고 원형지가. 왜냐하면 가격이 훨씬 쌉니다. 공급할 때. 시행자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비를 따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성 토지가 자기가 수용할 때 보상금 주고 나서 조성한답시고 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창 문제될 때는 막 보상금에 비해서 본인이 조성해서 분양할 때가 한 10배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전에 막 비판이 나왔었다고. 여기서 돈을 많이 붙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원형지는 적어도 조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 토지처럼 많이 공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이 땅에 뭐 가까이 근접하는 뭐 기반설 이 정도만 막 공사비만 더해서 이렇게 받거든요. 훨씬 싸면서 또 한편으로는 받은 자가 직접 자기 개성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아서 원래 없어도 되는 땅이지만 이 좋은 땅을 주로 국가 등이 받으려고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옛날에 제도 없을 때는 국가 등도 다 조성토지 일반인처럼 다서 받아야 됐는데 이 좋은 땅을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밖에서 만든 제도다 이런 느낌을 일단 봐주시고 아무나 못 받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된 땅은 조성토지이기 때문에 원형지는 공급 한도도 있어요. 원형지가 너무 많으면 조성토지가 너무 줄어들면은 도시화사 목적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지는 누가 받는지부터 보시고 공급 한도 같은 거 보셔야 되고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가격 차이 난다고 이익 생긴다고 팔지 말아라. 일정 기간 동안 그 목적대로 써라. 매각 제한 이런 특수한 얘기가 다 원형지를 전제로 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왕 어차피 여기까지 조성토까지 다 할 얘기이기 때문에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순서대로 하지 뭐 다 같이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자, 보세요. 그냥 또 다시 마음 바꿨습니다. 자, 03번의 원형지를 한번 보시죠. 1번의 원형지, 바로 1번이 원형지를 누가 받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지적으로 개발해서 필요한 경우는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개발보전 다 지정권자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원형지를 시행자가 공급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공급 못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특수한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도 있었고 단 여기서 미리 하면은 이 경우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이 얘기가 원형지 공급 한도를 얘기합니다. 주된 땅이 조성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형지가 많게 되면 조성토지가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지는 공급 한도가 있는데 작아야 된다.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작다는 한도 3분의 1을 쓰는 겁니다. 아까 30%와 3분의 1 중에 둘 중에 하나 생기고 3분의 1짜리예요. 이걸 30%로 바꾸지는 않는다 그랬잖아. 작다는 것의 한도. 이걸 넘기지 못해. 3분의 1 내로. 누구에게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느냐. 박스에 1번 국가지자체 받을 수 있고 2번에 공공기관, 3번에 지방공사. 이렇게 행정청에서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까지 행정처나 공사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 이런 사람들이 받으려고 그럼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만든 제도다 이런 느낌으로. 단 이렇게 공사 등만 받을 수 있다라면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좋은 땅 자기네들만 받겠다라면. 그래서 민간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놨는데 이 길이 제가 좁고 험하다 그랬죠. 형식상 평등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 그런 평등권 위반이니까 했지만 거의 일반인 민간인은 거의 못 받아요. 민간인 중에서 특수한 경우만 받습니다. 4번 5번 둘 중에 하나. 4번에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으로 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자, 시행자가 공개 모집을 했어요. 사업을 잘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에서 선정된 자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국가 등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형지를 받고 싶다라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수용사업 마시라는 거 쫙 보다가 내가 원형지를 시행자가 공급한 데서 받고 싶다라면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돼. 저는 자신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 없어요. 이거는. 아직 하나는 더 남아있다 그랬죠. 하나의 길은 뒤에 거.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시행자가 조성토지로 학교 부지를 줘도 되지만 이거는 내가 따로 원형지로 줄 테니까 한번 멋지게 만들어봐라. 이거 그 대신 학교 부지로 아니면 공장 부지로 이런 용도로 시행자가 공급한다. 이거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할 자는 받을 수 있어요. 주로 국가나 공사가 받는다 이 느낌을 갖되 민간이 받고 싶다라면 아마 못 받고 공모에서 선정될 정도로 창조적 두뇌가 뛰어나거나 학교나 공장 용지로 하나 받아서 학교 하나 차리고 공장 하나 차리면 돼요. 주머니가 두둑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받아요. 다른 사람 못 받아. 받는 자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게 원형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공급계획, 3번의 공급계획 내용, 공급계획 얘기는 여러분 제가 수영상에서는 이 조성토지는 원형지든 다 공급계획이 있다 그랬죠?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 얘기예요. 공급계획 얘기. 자, 나중에 슬쩍 하든지 말든지 뭐 안 해도 되고 6번 보세요. 원형지 매각 제한. 글쎄 이 원형지는 귀한 땅이라 받자마자 싸게 받으니까 바로 시세 차익이 생겨서 그대로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매각 제한에 걸려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할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까지 일정 기간 숫자를 낸 것보다도 누가 매각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기본적인 걸 낸 적은 있어요. 자, 원형지 개발자는 해놓고 괄호 속에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국가지자체는 제외.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국가지자체만큼은 매각 제한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은 다 걸리고 요걸 낸 적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국가지자체 행정청이 여러 가지 규제할 때 주로 규제의 주체로 주로 나서죠. 이런 국가지자체가 규제를 할 사람이라 규제를 받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규제를 받는다? 규제를 하지 않고 받는다? 생각할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제한도 안 받는다는 거 국가지자체는. 일정 기간 매각하지만 이런 괴로움은 누구나 받으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만 받으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만. 행정청 자기네는 이런 제한 안 받겠다. 그럼 국가지자체는 원지를 받자마자 바로 받자마자 그날 팔아도 상관없나요? 이런 특혜를 행정청은 드린다니까. 그런 느낌으로 요 국가지자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자는 10년 내에서 다음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원지를 매각할 수 없다 해서 최대 10년 내에서 매각 제한 받습니다. 언제까지 매각 제한 받는지는 지금 할 일은 아니고 지금 이 틀만 잘 잡으시면 돼요. 보고 싶어도 참고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9번을 통해서 아직 원형지 안 끝나죠. 9번을 통해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는 이 9번 보기 전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원형지 개발자든 조성토지를 받을 사람이든 사람을 선정할 때는 공급받을 선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선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어디서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씁니다. 주로 경제입찰 방식이냐 수익계약이냐 이 둘이 서로 상반되는. 자, 이 말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경제입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할 때 누구만 어떤 자격 있는 사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경쟁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입찰에. 그래서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인에게 공급할 때는 주로 이 방식을 쓰는 게 법 원리에 맞는 거예요. 왜? 공정하니까. 공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회를 안 주고 누구에게만 기회를 준다면 그거 자체가 특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입찰이. 그러면 만약에 경쟁입찰로 공급한다면 누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받고자 한다? 입찰서를 누구나 내면 돼. 내가 얼마에 예를 들어 사겠다. 입찰서를 냅니다. 누구나 내면 돼. 쓰는 것도 자기 자유고.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입찰서 중에서 최고가로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해서 그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방법이 됩니다. 가장 공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가 뭐냐? 수익계약입니다. 수익계약. 아이고, 책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일반적 얘기예요. 여기를 봐서 왜 저보고 왜 좀 싫은 모양이에요. 자꾸 이렇게 책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에 특화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 얘기를 하고 여기다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법에서 쓰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잘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경쟁입찰에서 그런 것이고 수익계약은 그럼 뭐냐 이 말을 분석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계약을 맺는데 수의가 무슨 뜻이냐? 이게 따를 숫자를 씁니다. 따를 숫자, 수반할 숫자, 수반할 숫자, 뜨드이자에 뜨드이자. 합의할 때 합의 바로 합쳐진 뜻이 합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반할 숫자, 따를 숫자, 뜨드이자. 그럼 뜻에 따라서 맺는 합의된 뜻에 따라서 맺는 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뜻에 따라서 맺는. 그러면은 이 수의계약은 두 특정인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그 합의가 돼야 돼. 그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면 공정하게 경쟁입찰로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특정인에게 줄 때만 수의계약하는 거라고 이게. 원리가 특정인과 특정인 만나서 합의를 해서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이 말 그대로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원리라면은 만약에 일반인 대상으로 주는 게 보통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줘야 되지. 그걸 수의 계약으로 준다면 특혜이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수의 계약으로 주는 것은 누구에게 성질상 누구에게만 줄 수밖에 없는 거? 일반에게 못 주는 거, 성질상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법적으로는 이게 보통이기 때문에 어느 법에서라도 수의계약 주는 경우는 따로 법에서 정해진 경우만 합법적이 됩니다. 근데 법에서 정하는 논리 자체가 성질상 일반에게 줄 수 없는 거, 성질상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 그자와 수의계약. 이게 법적 논리예요. 법적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의 논리가 다 이렇게 비슷해요. 법을 만들 때. 그러면 이거 확실히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틀 잡을 때 자꾸 틀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조성토지를 먼저 해봅시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우리 조성토지라면 조성토지는 제가 아까 일반에게 주는 거라고 했죠? 아까? 그러면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공급해야 돼?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경쟁입찰 아닌 예외적으로 하는 것 중에 수의계약이 존재하고 추첨으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추첨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다고. 그러면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 돼요. 조성토지가 일반해 주는 것이라면 다른 얘기가 없으면 경쟁입찰로 하되, 그럼 경쟁입찰의 원칙이라면 예외적으로 어느 때 추첨으로 할 수 있는지 어느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요거를 구별해 두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방법으로. 그러면 원형지를 만약에 묻는다라면 원칙이 뭐가 되겠어요? 원칙이 수의계약이 된다고. 원형지는 애초에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사람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이 수의계약이고 예외적인 현상이 경쟁입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외적인 현상이 경쟁입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느 때만 이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 아닌 한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 돼요. 이걸 통해서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때 경쟁입찰이 되고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어느 때 수의계약이 되는지는 글쎄 아까 이 논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그냥 찾아내면 된다니까. 찾아내면 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개념을 중시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론 전개를. 그럼 여기서도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이 경쟁입찰은 일반에 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수의계약은 다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게 다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일반에게 주는 건데 이게 주로 서민용이란 말이에요. 서민용 토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추첨 얘기를 이제 추가로 해드릴게요. 추첨을. 이렇게 틀은 잡으시되. 지금 제가 둘로 말씀드렸지만 그럼 추첨은 뭐냐? 추첨은 뭐 하는 것이냐? 추첨은. 여러분 추첨 많이 해보셨죠? 막 경품을 추첨하든지 뭘 하든지 참 저는 추첨에 여러분들 좀 잘 걸리시나요? 추첨 안 걸려요? 저보다 더 안 걸렸더라고. 안 돼 진짜 추첨은. 하여튼 자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수의계약이고요. 이 추첨의 경우는 일반에게 주는 걸 전제로 해. 근데 제가 일반에게 줄 때는 경쟁입찰을 하라 그랬죠? 여기에 대한 예외적 현상이 추첨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주로 서민용 토지 이것도 특별한 경우에 추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첨의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공급받을 때 추첨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 줄 때 일반 대상으로 주는 것도 그 일반인 중에서 똑같은 조건이 너무 많으면 그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는 이게 추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도 둘을 구별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특정인에게 준다는 얘기 들어가면 추첨이 될 수가 없어. 그건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첨해 주는 건 일반에게 주는 거예요. 특정인에 준다는 얘기는 없어. 그런데 서민용으로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서민용이 서민들이 취득해야 될 이런 땅을 경쟁입찰로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 경쟁입찰로 하는 게 원칙인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상 서민들이 취득을 못해요. 공정하다는 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공정이지 형식적 의미의 공정이지 실질적 의미의 공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서민들이 받아야 될 땅인데 만약에 경쟁입찰로 한다? 결국은 누구나 다 입찰은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최고가로 써낸 사람만 낙찰이 되기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이 제대로 취득할 수가 없고 결국 있는 사람만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용 토지라면 일반에게 주는 것이지만 가격을 갖고 경쟁시키지 말고 가격을 고정시키고 공급가를 고정시키고 이 정해진 고정된 가격에 누구나 받겠다고 들어오면 조건은 이제 똑같죠? 최고가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추첨을 하는. 마치 아파트 공급할 때 1순위, 1순차, 최고 순차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들 중에서 추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서민들이 받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추첨을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인에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일반에 주는 건데 주로 서민들이 취득할 땅이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서 보는 거죠. 수의계약은 다 여러 가지 있어도 막 9가지 이렇게 돼도 다 특정인에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원형지 이제 들어갑니다. 원형지라면 한번 보세요. 이제 9번. 이제 일반적으로 쫙 깔아놓고 원형지로 보시면 9번에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다른 얘기 없으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답니다.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자에 해당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며 이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단 경쟁입찰로 하는 거 하나를 구별해 봅시다.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선정할 때입니다. 자, 원형지를 국가지자체에게 준다? 그럼 국가지자체에게 줄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자에게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자와
수의계약이죠.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죠? 공공기관에게 준다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지방공사에게 준다면 지방공사와 수의계약,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준다면 아무나 못 받죠? 공모에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이잖아. 다른 사람 못 받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학교나 공장주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면 시행자가 이거는 학교 용지로 하겠다, 이거는 공장주로 하겠다, 시행자가 용도를 정해서 공급을 하는데 시행자가 용도가 정해졌을 뿐이지 요거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만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 좀 내봐요. 자, 원형지는 다 수의계약의 원칙인데 요거 하나를 따로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를. 그런데 다른 건 다 받는 사람이 국가에서도 지방공사, 공사 선정된 자 특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학교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직접 사용하는 자라고 돼 있지 사용을 누구만 한다 이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 입찰이 되는 거라고. 내가 학교 용지로 만약에 공급한다면 시행자가 학교 용지로 내가 이걸 원형지로 줄 테니까 요거 받아서 쓸 사람은 반드시 뭐로만 쓰라는 거예요? 학교 용도로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학교 용도로 쓸 사람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학교 용지도 국가에게만 주겠다는 얘기 아니죠, 지금? 직접 사용하는 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학교 지을 사람 손들라 이겁니다. 그래서 체육과로 쓰는 사람에게 줄 테니까 학교 지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에 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만이고 어느 법에서도 공법 어느 법에서도 일반에 주는 경제 입찰로 했는데 최소 2번 이상 유찰이 됐다.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돼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3~4번까지 세 번째는 적어도 2번 이상 유찰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서는 계속 경제 입찰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나 붙어 있는 얘기야. 어디서나. 예? 계속 경제 입찰하는 게 2번 이상 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 이겁니다.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인 만나서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건 당연히 붙어 있는 얘기고. 자, 이제 조성토지 봅시다. 공업원이 조성토지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럼 공업원의 1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하나 변경,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공급계획은 다 이렇게 조성토지든 원형지든 다 여기서 나오는 계획이고요. 그 공급계획 내용도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여기서도 일단 이거를 보십니다. 3번에 양가로 2번 공급 방법. 원칙은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원칙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임찰에 따른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다 예외 2가지 보세요. 2번 추천과 3번 추이계약이 할 수 있는 예외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예외, 예외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둘을 구별하셔야 돼. 예를 들어 2번의 추천 방법은 다음은 추천 방법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예외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예외인데 할 수 있는 경우가 기억니는데 이거 3가지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4가지죠. 4가지.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다 서민용 토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다만은 좀 이따 보시고 일단 요 3가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서민용 토지. 그러니까 이 셋 다 보시면 지금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의계약은 아니고 일반에 주는 건데 서민용이라는 거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포함해서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서민용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배우시면은 주택법에서는 원칙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고 있어요. 100 이하 예외도 있습니다. 원칙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국민주택을 건설할 이런 주택건설 용지를 공급한다면 일반에 공급하는 것이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이거 좀 경제임찰에 맡기지 말고 추첨으로 싸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싸게 줄 수 있어야 서민들이 주택 받을 때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받기 쉽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포함해서란 말이에요. 서민용. 그리고 2번째가 공공택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시는 개념인데 각종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해요. 공공택지가 아닌 것을 민간택지라고 합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에서는 공공택지가 좀 더 싸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땅이라 좀 싸게 주라 이거예요. 민간택지보다 쌉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취득해 주지.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번이 공동주택 건설 용지 중에서 하나는 공공택지를 얘기하고 하나는 공공택지와 상관없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기 때문에 서민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가 두 가지라면 단독주택 용지라면은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를 서민용으로 보는 거예요. 단독주택 지을 땅은 딱 330제곱미터가 100평이거든요.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를 서민용으로 보고 또 하나가 공장용지야. 그래서 사실상은 저는 네 가지로 보는 겁니다. 이 공장용지는 지금까지 세 가지가 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관련돼 있다면 공장용지는 서민들의 내 직장 마련과 관련돼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공장을 서민들이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 서민들이 공장을 설치합니까? 자본가가 설치하지. 그런데 이 공장용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원칙은 글쎄 경쟁입찰인데 공장을 유치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공장용지를 그냥 경쟁입찰에 맡기지 말고 공장을 유치하게 해서 아예 그냥 가격을 딱 정해놓고 받는 거죠. 요 공장용지 그냥 한 10,000원만 주고 들어오세요. 10,000원. 비현실적이에요? 유치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1달러 주고서 들어오라고 하듯이. 예? 그 대신 공장용지는 싸게 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그냥 공장 짓고서 운영하는 것은 당신네가 하라 이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은 거기는 주민들이 직장이 마련되니까 발전될 수가 있죠. 공장 유치할 때 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내 직장 마련을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려면 가격을 싸게 해줘야지 들어오죠. 거의 헐값으로 줄 테니까 와서 운영하라 이런 얘기지 뭐. 그래서 이것이 추첨 방법을 할 수 있는 경우고, 근데 이때도 다만 보세요. 다시 위에 다만 보세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게 추첨은 예외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꼭 추첨으로 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시행자, 길게 써놨지만 결국 공공시행자가 기업번의 토지 중에 임대주택 건설지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지를 공급할 때는 추첨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가 특별해. 이건 나중에 개정돼서 추가된 겁니다. 보통 지금까지 배운 것이 추첨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잖아. 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이 경우는 추첨법으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예요.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스 중에 기업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이든 임대주택 건설 용지 등 둘 다 다른 얘기에서는 원래는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중에서도 임대주택 지을 땅만, 그것도 누가요? 공공시행자가 공급할 때는. 그냥 주택 건설이 아니고 임대주택 건설이면 진짜 돈 더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임대주택 이용할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싸게 주기 위해서 이 토지의 공급가가 낮아야, 의무적으로 낮아야 그 사람들의 토지 임대료가 줄어들어야 실제적으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얘기였으면 이게 추첨이지만 공공시행자 중에 하나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지 지을 때만큼은 의무적으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구별하시고, 자,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끝나면 오늘 할 것 중에서 이 정도면 수의계약. 시행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예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야, 많죠? 9가지인가요? 몇 가지가 나옵니까? 한번 이참에 세볼까요, 이거? 11가지예요? 와, 굉장히 많네. 에?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아까 원리로 기억하셔야 되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원리로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다 어떤 경우라고, 이 경우는 딱 지문 나오자마자 다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직접 없어도 해석상이 있는 거예요. 해석상이 있거나 직접 있거나. 그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아까 원리상. 예를 들어 한번 기억본 보세요.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등 예시입니다.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등등, 결국 어느 걸 얘기하느냐? 일반에게 공급할 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공공시설용지가 전제돼 있어요.
공공시설 용지가. 일반에게, 아니 공공시설을 지을 땅인데 이걸 일반에게 주면 됩니까? 공공시설 지어서 운영할 사람에게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 밖에 법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할 법에 따라 정해진 자에게 줄 때. 아까 원형지에서 학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원형지에서 학교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학교나 공장 등의 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학교라도 뭐가 전제돼 있어요? 공공용지가 전제돼 있다니까. 학교도. 그러니까 보통 학교가 아니죠. 우리 학교라면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셋이 있잖아요. 국립학교라면 나라가 지어서 운영하는 게 국립학교입니다. 지자체가 지어서 운영하는 걸 공립학교라래요. 그런 국립학교 지을 땅이면 일반에 줘서는 안 되죠. 법적으로 누구에게만 줘야 돼요? 국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공립학교라면 누구에게만 줘야 돼요? 지자체에게만 줘야 된다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 그런 걸 그자와 수익이야기죠. 여기는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아까 일반에 주는 사립학교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럼 아까는 원형지에서는. 두 번째 보세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뭐 각종 공사 등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주택 서민들이 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여기도 누구에게만 준다는 게 지금 전제가 돼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의 공사 등 국가지자체 공사 등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에서 공급한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준다는 건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도 누가 투자를 많이 했느냐.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여 만든.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가 원래는 민간 회사지만 공공의 50%를 초과해 출자하기 때문에 공공처럼 봐줄만 하죠. 부동산 투자 회사지만 이런 경우에라면 서민들이 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준다라면은 그자와 수익계약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자가 임대주택 지어서 일반에게 공급하면 좋죠. 정해져 있잖아, 받을 사람이. 디귿번은 고시한 실시기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토지를 공급한다. 지금 이건 토지를 공급하는데 누구에게만 준다는 얘기는 해석을 해보면 나와요. 지금 누구에게 어떤 땅을 주느냐?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땅을 공급한다. 자, 우리 실시기에 따라서도 어떤 구역 내에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을 시행자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손대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다는 거예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얘기지만 도시보유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도시보유에서 사업한다고 밀어버리면 안 되죠. 도시보유가 상관없이 존치를 해놓죠. 근데 이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땅이라면은 문화재를 찾으러 올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 문화재를 관리할 관리사무소를 짓고 주차장 같은 거 줘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땅을 얘기하죠. 그러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땅이니까 이 땅은 유지관리에만 써야 돼요. 그럼 유지관리할 자에게만 줘야 되죠. 이걸 유지관리할 자에게 안 주고 일반에게 준다? 그럼 유지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유지관리할 자에게만 줘야 되잖아요. 성질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선의 땅이니까. 리을번 공토법에 따라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발구역 안의 조성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토법에 따라 취득할 때는 먼저 당사자에게 협의에 따른 취득이 있고 협의가 안 될 때 강제 재결에 따른 취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협의를 먼저 해보고 협의가 안 될 때 재결 그랬잖아. 협의에 응하여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줄 때입니다. 협의 취득을 장려하고자. 이 수용을 할 때 이 협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마음 급한 건 시행자. 협의가 돼서 취득을 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협의를 해주는 경우도 드물다. 막 오래 끌다가 협의에 좀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협의를 안 해서 재결까지 가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사업이 늦어지니까 불이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 취득을 장려하고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고맙게도 협의에 따라 협의체에 응하여 자기가 준 토지소유권 전부를 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다 시행자에게 양도한 사람은 요거 유도하려고 끝까지 협의를 안 해줘도 시행자를 괴롭힌 강제 수용당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협의 취득에 응한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실제 반대가 심한 경우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협의가 잘 안 될 때. 당신 여기서 협의에 응해주면은 협의에 따른 보상가는 끝까지 우겼을 때보다는 당신이 적게 받을지 몰라도 협의에 응해주면은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일반인이 경제임차로 받기 어려운 좋은 땅을 상업용지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땅을 공급하는데 원래는 경제입찰로 해야 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이거를 당신네에게 수익약으로 줄 테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응하겠어요 여러분? 에? 그런 거 유도하려고 나온 제도라니까요. 그래서 특정이라도 이건 협의에 응하여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주는 경우지 수용당자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세종시 할 때도 좀 썼었어요. 세종시 초기 할 때. 그 수용화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반대가 심하고 막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왜 그렇게 반대하냐니까 여기 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고 여기 뭐 묘랑 다 있는데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도저히 그냥 못 나간다 우리는. 협의응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뭐 갈 때 가보자. 그럼 가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방법은 하나. 흙을 뿌리고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이럴 때 제시등이 이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좋은 거 상업용지 있는 땅을 이제 이걸 수익으로 줄 테니까. 그럼 흙 안 뿌려도 돼요 하면서 이제 딱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협의 취득을 장려하고자 협의 응한 자 그자와 수익으로 주는 걸 얘기합니다. 미음번의 토지상환 채권에서 소유를 상환한다. 아니 이것도 지금 토지상환 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한다고요? 그러면 이 토지는 상환하는 땅이죠? 상환하는 땅이니까 누구에게만 줘야 됩니까? 누구에게만 줘야 돼? 채권자에게 줘야지. 아니 채권자에게 토지를 줘야 상환이 되지 엉뚱한 사람에게 주면 이게 상환이 됩니까? 상환하는 땅이라니까. 아니 돈을 상환한다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상환할 돈은 채권자에게 줘야지.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채권 상환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토지는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채권자에게만 줘야 되니까 그자와 수익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다 읽기도 힘드네. 비읍번에 토지의 규모 및 형성 입지 조건등에 비추어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수익에 공급하는 식 불가피하도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 불가피하대요. 일반인이 아니고 인접 토지 수익 주는 것이 불가피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임차에 맡겨놔봤자 누가 관심도 없는 땅이에요. 관심도 없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땅 소유자에게 이미 옆에 있는 땅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그냥 헐값에 가져가. 그자와 수익이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정해지죠. 여기까지 한 보셔도 충분해요. 나머지 시읍번도 뭐 시읒, 이응, 지읒, 치읒, 시읒, 이응, 지읒까지 보시면 다 특정해 주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냥. 시읍번도 선정된 자에게 준다. 선정된 자와 시이응번은 지금 뭐 이미 기간 다 끝났고 지읒번은 개발 대행하는 땅이라 대행할 대행 사업자에게 준다는 게 한정돼 있고 치읒번 결국 다 읽어보네요. 경제임차나 추첨해봤더니만 추첨도 일반인이 주는 것이죠. 2회 이상 유찰되면 성의를 다했죠. 그러니까 추첨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뭐 가격 얘기는 나중에 추가하면 되고 수용 방식의 사업 시행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요거를 토대로 해서 요거 하면은 이제 요거 하고 하면은 개발법 끝나고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장비법 일부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